돈과 행복, 성공과 행복, 그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요? 다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프레디는 혼자 독립해서 돈은 벌었지만 가족 같았던 멤버들을 잃고 술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프레디를 구하는 것은 옛 여자친구 메리입니다. 나쁜 꿈을 꿨다며 프레디를 찾아간 메리는 프레디에게 퀸의 멤버들과 결합할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족에게 돌아오라고. 빗속에서 프레디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그리고 퀸 멤버들을 찾아가 사과를 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나요? 네, 퀸은 다시 재결합했고 1985년 역대 최고의 콘서트로 기록이 된 라이브 에이드 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마치며 재기에 성공합니다. 프레디가 잃었다가 얻은 것, 그 행복은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에서 재화, 즉 상품과 서비스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사회경제학자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합니다. 소비재와 관계재인데요. 소비재는 인간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를 말합니다. 관계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생기는 재화를 말합니다. 관계재는 상품과 같은 형태가 있는 재화가 아니라 서비스처럼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재화로 우정이나 가족의 사랑, 이웃 간의 정, 동료애 등을 뜻합니다. 관계재는 혼자 있을 때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이웃과 함께 있어야 형성이 됩니다. 시간과 돈을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관계재로 인해 일에 투입이 되는 시간과 돈이 줄어들면 생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계재가 늘어나면 소비재가 줄어들고 소비재가 늘어나면 관계재가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관계재와 소비재는 서로 대체재가 됩니다. 때때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일에 바쁘다 보니 가족 행사나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빠지게 되죠. 그만큼 일에 의한 성과와 보상은 있겠지만 관계재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소비재와 관계재 사이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재는 관계재로 채울 수 있지만 빈곤해진 관계재는 돈이나 지위로 오롯이 메울 수 없다는 겁니다. 비타민이 과부족하면 몸이 망가지듯 관계재가 과부족하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그렇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충족이 되더라도 통상 가장 부족한 조건에 맞춰 최종 능력이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이를 미니멈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쇠사슬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쇠사슬의 강도는 가장 강한 고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고리가 결정합니다. 세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는 것은 약한 고리입니다.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이는 작물 실험을 하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자란 농작물인데도 불구하고 왜 수확량이 저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대체 그 이유가 뭘까? 파헤쳐보니 식물은 성장에 필요한 요소 중 한 가지만 부족해도 성장에 장애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질소 인산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칼륨이 모자란다면 식물의 성장은 제한됩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나고 지식이 많아도 도덕성이 부족하면 그 이상의 자리에 가기 힘듭니다. 그뿐인가요? 대단한 조직도 때때로 직원의 작은 실수에 의해 무너집니다. 화려한 공격진을 갖춘 축구팀도 수비력이 약하면 월드컵에서 우승하기 힘듭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는 아예 마지막 선수가 결승선에 들어온 기록으로 승부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전 과목 A+를 받아도 한 과목이 F면 졸업이 안 되는 것도 미니멈의 법칙과 닮았습니다. 사람의 행복이라고 다를까요?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행복의 기준은 관계제의 정도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소비재를 얻었지만 그룹 멤버들이라는 관계제를 잃고 불행에 빠졌던 프레디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재와 관계제의 적절한 균형이 결국 우리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소비재와 관계제 사이의 균형을 찾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과로 사회입니다. 연간 노동시간만 2,000시간이 넘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고 일을 많이 한다는 일본보다도 연간 300시간 더 일합니다. 이래서는 관계제를 쌓을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일의 양은 행복도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노동일수를 기준으로 주 5일 근무일 때 행복도가 6.5점으로 제일 높았습니다. 하지만 주 5일이 넘어서면 행복도가 떨어졌는데요. 주 7일을 근무하면 주 3일 미만을 근무하는 노동자의 행복도보다도 낮았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을 일하는 노동자의 행복도가 월, 화만 일하는 노동자보다 낮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총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당 48시간을 넘어서면 행복도는 급락했는데요. 60시간 초과 근무를 하면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행복도보다도 낮았습니다. 근무 시간이 늘수록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이로 인한 만성피로는 높은 산업재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일과 휴식의 균형을 뜻하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즉 워라밸이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일 중독 사회이던 우리 사회를 워라밸 사회로 돌려놓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워라밸의 행복이 어떤 이들에겐 손에 쉽게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평범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엔 벤 스틸러 감독의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같이 보실까요? 주인공 월터는 16년째 잡지사 라이프지에서 포토 에디터로 일하는 42세의 싱글남입니다. 지금껏 특별히 가본 곳도 없고 특별한 경험도 없는 초식남, 즉 초식동물처럼 온순하고 착한 남자입니다. 월터의 취미는 상상하며 멍 때리기입니다. 승진이나 큰 돈을 버는 욕심을 내기보다는 주어진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해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네, 바로 월트가 찾은 소확행입니다. 소확행이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으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 랑겔한스 섬의 오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루키는 막 구운 따뜻한 빵을 손으로 뜯어먹는 것, 오후의 햇빛이 나뭇잎 그림자를 그리는 걸 바라보며 브람스의 실력을 듣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놓은 속옷이 잔뜩 쌓여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부터 뒤집었을 때의 기분 등이 소확행이라고 했습니다. 하루키에게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 개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벽 앞에서 하루키는 행복의 기대치를 낮추고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작은 행복은 흔히 북유럽에서 발견이 됩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에는 휘게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편안함과 따뜻함, 아늑함을 뜻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또는 혼자서 보내는 소박하고 여유로운 시간과 일상을 의미하죠. 스웨덴의 라곰이라는 말은 적당한, 충분한, 딱 알맞은 등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스웨덴 사람들의 인생 철학을 의미합니다. 다시 영화를 볼까요? 포토 에디터인 월터 힐은 잡지 표지에 쓰일 사진을 고르는 일입니다. 그는 출근하면 그만의 공간인 사진 자료실에서 하루를 보내며 안락함을 느낍니다. 월터 같은 사람들을 코쿤족이라 부릅니다. 코쿤이란 누에 고치를 의미합니다. 코쿤족은 누에 고치처럼 자신만의 안락하고 안전한 공간에 직거하며 자신만의 생활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히키코모리와는 구분됩니다. 코쿤족은 안정된 수입원이 있고 자신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소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홀로 있고 싶어하는 것은 다만 재충전을 위해서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편히 쉬고 싶은 것입니다. 휴식 공간은 집이 될 수도, 자동차나 사이버 공간이 될 수도, 심지어 자신의 사무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산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쿤족을 겨냥해 생겨난 집이 코쿤하우스입니다. 코쿤하우스는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된 고시원으로 침대나 세탁기, 냉장고, 옷장, 책상, 샤워실 등을 갖춘 미니 원룸이 많습니다. 코쿤하우스는 저렴한 임대료보다는 편의성과 휴식성이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코쿤족과 비슷한 삶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산이 되면서 야근보다는 정시 퇴근을 바라고 가정과 개인 취미생활을 중시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돈과 명예보다 우리의 일상 속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찾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개개인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뿐 아니라 우울증, 자살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병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치유되어 가지 않을까요? 서은국 교수는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GDP는 제자리 걸음을 걷더라도 사회가 강요한 행복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사회로 향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살펴본 영화들을 통해서 어떤 삶이 진짜로 행복한 삶인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